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뉴스룸 옥상에서 그녀는 난간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왜 나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난간을 넘어 몸을 던졌다. 아래로 떨어지는 몸뚱이가 바람을 가르며 사라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예솔은 비명을 지를 수조차 없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 속에 예솔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예솔의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예솔은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며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다. 결혼한 지 2년 된 남편 민호는 변호사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아껴주는 부부였다. 적어도 예솔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날 민호의 전 연인인 나솔이 뉴스룸 옥상에서 뛰어내린 후 모든 게 변했다. 나솔은 민호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예솔은 결혼 전에 민호로부터 나솔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냥 옛날 일이지. 이제는 아무 감정 없어. 민호의 말에 예솔은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나솔의 자살 소식을 듣고 예솔의 마음속에 이상한 불안이 싹 텄다. 왜 나솔은 민호의 직장 근처 뉴스룸에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민호는 뉴스 방송국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나솔은 그곳 기자였다. 예솔은 그날 저녁 민호에게 물었다. 나솔 씨 이후에 그랬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르겠어. 갑자기 연락이 왔었어. 만나자고. 하지만 난 거절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솔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예솔은 나솔의 장례식에 갔다. 한강변 근처 장례식장에서 나솔의 가족들이 울고 있었다. 나솔의 어머니가 예솔을 보더니 갑자기 다가와 속삭였다. 너 예솔이구나? 나솔이가 너에 대해 말했어? 내가 민호의 아내지? 예솔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솔이가 민호를 잊지 못했어. 하지만 그보다 더 너를 만나고 싶어 했어. 그 말에 예솔은 혼란스러웠다. 나솔이 왜 자신을? 장례식이 끝난 후 예솔은 나솔의 유품 중 하나를 받았다. 나솔의 일기장이었다. 어머니가 이걸 내게 주고 싶대라고 하며 건넸다. 집으로 돌아온 예솔은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이었다. 오늘 민호를 만났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는 여자, 예솔.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사로잡았다. 왜일까? 민호를 사랑했는데 이제는 그녀가 더 신경 쓰인다. 예솔의 손이 떨렸다. 나솔은 민호를 사랑했지만 점점 예솔에게 끌렸던 모양이었다. 일기에는 서울의 카페, 한강 산책로, 명동 거리에서의 만남이 적혀 있었다. 민호를 통해 우연히 만난 예솔과 나솔은 몇 번 대화를 나눴다. 예솔은 그때를 떠올렸다. 나솔의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예솔 씨, 한국 드라마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연가 팬이에요. 그런 사소한 대화가 일기에 자세히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예솔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솔의 죽음이 자신의 탓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출근길에 예솔은 지하철에서 나솔을 생각했다. 서울의 바쁜 사람들 속에서 나솔은 어떤 외로움을 느꼈을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의 사랑이 쉽지 않았을 터였다. 예솔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강요받아 왔다. 부모님의 기대 속에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 결혼. 하지만 마음속 깊이 예솔은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열정이 없었다. 민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예솔의 감정을 채워주지 못했다. 나솔의 일기를 읽으며 예솔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직면했다. 나솔을 만났을 때 느꼈던 그 떨림. 그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었다.
나솔 씨를 좋아했던 걸까? 예솔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며칠 후, 예솔은 민호에게 물었다. 나솔 씨와 아직 연락했어? 민호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예솔의 눈에는 거짓이 보였다. 그날 저녁, 민호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 나솔과의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민호야, 예솔 씨를 만나게 해줘. 나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민호의 답, 미안해. 그럴 수 없어. 예솔의 세계가 무너졌다. 나솔은 민호를 통해 예솔을 만나려 했고, 민호는 그것을 막았다. 나솔의 자살은 그 절망 때문이었을까? 예솔은 눈물을 흘렸다. 한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나솔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예솔은 결심했다. 민호와의 결혼을 끝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나솔의 흔적을 따라가기로 했다. 나솔의 일기에서 자주 언급된 장소, 한강공원으로 갔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한강에서 예솔은 나솔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미안해. 나도 너를. 예솔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나솔의 일기를 다시 읽었다. 서울의 가을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웃으며 산책하는 커플들. 하지만 예솔의 마음은 차가웠다. 일기에는 나솔의 고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오늘 예솔을 봤다. 그녀의 미소가 너무 따뜻해. 하지만 나는 이런 감정을 숨겨야 해. 한국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죄악처럼 여겨지니까? 나솔은 기자로서 바쁜 삶을 살았다. KBS 뉴스룸에서 일하며 사회 불평등을 다루는 기사를 썼다. 그녀의 기사 중 하나는 LGBTQ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다. 민호와의 관계도 사회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이었다. 일기에서 나솔은 썼다. 민호는 좋은 친구지만 사랑은 아니야. 진짜 사랑은 예솔에게 느껴. 예솔은 충격받았다. 민호는 나솔의 커버였다. 민호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예솔은 집으로 돌아와 민호를 추궁했다. 나솔 씨가 나를 사랑했다고. 너는 알고 있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나솔은 그냥 혼란스러워했을 뿐이야. 너와 나는 부부잖아. 그 말에 예솔의 분노가 폭발했다. 혼란. 나솔 씨가 죽었어. 내가 막았기 때문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나솔이 너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난 무서웠어. 우리 결혼 생활이 깨질까봐. 그날 밤 예솔은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예솔은 나솔의 직장인 뉴스룸을 찾았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빌딩. 로비에서 나솔의 동료를 만났다. 나솔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동료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솔은 항상 밝았어요. 하지만 요즘 우울해 보였죠? 기사 때문에 압력을 받았나 봐요. 동료는 나솔의 책상으로 안내했다. 책상 위에는 나솔의 노트가 있었다. 예솔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예솔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예솔, 내가 웃을 때 세상이 밝아져. 예솔의 가슴이 아팠다. 나솔은 예솔을 멀리서 지켜보며 사랑했다. 예솔은 나솔의 흔적을 따라 서울을 헤맸다. 명동 거리에서 나솔이 좋아했던 떡볶이 가게. 인사동에서 전통 차집. 나솔의 일기에 쓰인 대로 예솔은 그곳들을 방문했다. 각 장소에서 나솔의 감정을 느꼈다. 한국 문화 속에서 나솔은 자신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설날 가족 모임, 추석 때의 외로움. 나솔은 항상 홀로였다. 한편 민호는 예솔을 찾았다. 돌아와.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예솔은 거절했다. 난 나솔 씨를 생각해.
그리고 나 자신을 예솔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인정했다.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끌림. 여자 친구들과의 특별한 감정. 하지만 사회가 그것을 억압했다. 예솔은 나솔의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나솔이가 저를 사랑했다고 해요. 어머니가 울었다. 알아. 나솔이가 말했어. 하지만 난 반대했어.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힘들다고. 예솔은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솔 씨는 행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예솔은 결심을 굳혔다. 민호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나솔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나솔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예솔은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나솔의 이야기를 썼다. 한 여자의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꿈. 블로그가 퍼지면서 반응이 왔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나도 그래요?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예솔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솔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지만 충돌이 왔다. 민호가 블로그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치려는 거야. 민호의 분노. 예솔은 대답했다. 아니,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나솔 씨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예솔과 민호의 대화는 격렬해졌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다. 이혼하자. 예솔의 말에 민호가 충격받았다. 왜? 나솔 때문에? 그녀는 죽었어. 예솔이 눈물을 흘렸다. 나솔 씨가 나를 사랑했듯 나도 그녀를. 이제야 알았어. 그리고 너와의 결혼은? 거짓이었어.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난 너를 사랑해. 나솔은 그냥 과거야. 하지만 예솔은 알았다. 민호도 나솔을 이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겼을지도 모른다. 한국 사회의 압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예솔은 민호를 안쓰럽게 봤다. 미안해. 하지만 난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예솔은 서류를 작성했다. 서울 가정법원. 그곳은 수많은 부부의 끝을 지켜보는 곳이었다. 예솔은 기다리는 동안 나솔을 생각했다. 나솔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한강에서 산책하며 김치찌개를 먹으며. 예솔의 블로그는 점점 유명해졌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서울의 홍대에서 열린 모임에 초대받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여성들을 만났다. 나솔 씨의 이야기 감사해요. 우리도 힘들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예솔은 눈물을 글썽였다. 나솔의 유산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반발도 있었다. 보수적인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았다. 한국 문화에 어울리지 않아. 예솔은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솔의 어머니가 연락 왔다. 블로그 봤어. 고마워. 나솔이가 기뻐할 거야. 그 말에 예솔은 힘을 얻었다. 민호는 이혼을 받아들였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의 말에 예솔은 미안함을 느꼈다. 민호도 고통받고 있었다. 이혼 후 예솔은 새 삶을 시작했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출근하며 나솔의 사진을 지갑에 넣었다. 어느 날 예솔은 나솔의 동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나솔의 미완성 기사가 있어? 너에게 주고 싶어. 뉴스룸에서 만난 동료가 USB를 건넸다. 집에서 열어보니 기사는 LGBTQ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사랑의 자유. 나솔의 글은 감동적이었다. 예솔은 그 기사를 완성하기로 했다. 자신의 경험을 더해 블로그에 올렸다. 반향이 컸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예솔은 익명으로 응했다. 나솔 씨의 죽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래요. 하지만 배신이 왔다.
민호가 예솔의 블로그를 고발했다.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 소송. 예솔은 충격받았다. 민호의 변호사로서의 면이 드러났다.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소송 과정에서 예솔은 고립됐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한국의 시선이 무서웠다. 하지만 나솔의 어머니가 도왔다. 내가 증언할게. 법정에서 어머니가 말했다. 나솔의 사랑은 진짜였어요. 예솔은 그걸 지키려 해요. 판사는 예솔의 손을 들어줬다. 표현의 자유. 예솔은 승리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다. 민호의 배신. 사랑했던 사람이 적이 됐다. 소송 후 예솔은 지쳤다. 서울의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예솔은 홀로 걸었다. 나솔의 묘지를 찾았다. 경기도 근처 묘원. 눈 쌓인 묘비 앞에서 예솔은 꽃을 놓았다. 나솔 씨, 나 살아가고 있어? 내 덕분에. 새로운 만남이 왔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지은. 그녀는 예솔과 비슷한 경험을 가졌다. 홍대 카페에서 만났다. 너의 이야기, 용기 줬어. 지은의 미소가 나솔을 닮았다. 예솔의 마음이 움직였다. 둘은 자주 만났다. 한강에서 산책, 부산 여행.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예솔은 두려웠다. 나솔의 죽음이 트라우마였다. 나 또 상처 줄까봐 무서워. 지은이 안아줬다. 함께라면 괜찮아. 민호는 후회했다. 예솔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도. 나솔을 사랑했지만 사회 때문에 포기했어. 예솔은 용서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야.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예솔과 지은의 관계는 깊어졌다. 설날, 지은의 가족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은의 어머니가 말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행복해라. 눈물이 났다. 한국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하지만 고조되는 충돌. 지은의 직장에서 동성애자라는 소문이 퍼졌다. 해고 위기. 예솔은 함께 싸웠다. 인권단체의 도움받자 시위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었다. 나솔의 기사가 책으로 출간됐다. 예솔이 완성한 것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에서 예솔은 말했다. 나솔 씨의 사랑 잊지 말아요. 책 출간 후 예솔의 삶은 바빠졌다. 강연 요청이 쇄도했다. 부산, 대구, 제주. 한국 전역을 돌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의 성별은 없어요. 우리 사회가 포용해야 해.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지은과의 사랑은 안정됐다. 서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 아침에 김밥을 싸주고 저녁에 드라마를 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민호가 다시 나타났다. 축하해. 내 책 봤어.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예솔은 민호를 용서했다. 과거는 과거야. 이제 각자 행복하자. 민호는 새 연인을 만났다. 남자였다. 나도. 내 진짜 모습을 찾았어. 예솔은 미소 지었다. 모두가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고조점. 한 보수단체가 예솔을 공격했다. 한국 문화를 파괴한다. 시위가 벌어졌다. 예솔의 강연장에서 난동. 예솔은 다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지은이 간호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나솔의 어머니가 방문했다. 나솔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예솔은 울었다. 감정의 절정.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에서 예솔과 지은은 산책했다. 나솔 씨, 봐봐. 우리가 행복해. 예솔이 중얼거렸다. 나솔의 죽음은 슬펐지만 그것이 변화의 씨앗이 됐다.
예솔의 책은 드라마로 제작됐다.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LGBTQ 법안이 논의됐다. 예솔은 의회에서 증언했다. 사랑은 자유예요. 나솔처럼 잃지 말아요. 민호와 재회.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화해. 결말. 예솔과 지은은 약혼했다. 작은 결혼식. 가족, 친구들이 축복했다. 나솔의 사진을 제단에 놓았다. 너의 사랑, 영원히 기억할게. 한국의 미래는 밝아졌다. 예솔은 생각했다. 나솔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사랑은 승리한다.